경복궁의 중심, 사정전을 지나면 왕의 가장 사적인 공간이 나타납니다. 화려한 정전도 넓은 편전도 아닌 왕이 잠을 자고 쉬던 곳.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면 의외로 소박합니다. 조선의 왕들은 왜 이렇게 검소한 공간에서 살았을까요? 오늘 창 너머가 여러분을 안내할 곳은 왕의 침전, 강령전입니다.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창 너머와 함께 경복궁의 숨은 이야기 계속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편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부 강령전, 왕의 집. 강령전, 편안함을 뜻하는 이름입니다. 서경 홍범편에 나오는 오복, 5가지 복 중 3번째가 바로 강령입니다. 정도전이 이 이름을 지었습니다. 왕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죠. 강령전은 사정전의 북쪽에 위치합니다. 정무를 보는 사정전에서 일을 마치고 뒤로 돌아서면 강령전입니다. 왕의 출근길과 퇴근길이 바로 여기였던 것이죠. 강령전은 정면 11칸, 측면 5칸의 단층 건물입니다. 중앙에 넓은 대청마루가 있고 양쪽에 온돌방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왕의 침실, 휴식 공간, 독서실, 접견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었죠. 2부, 의외로 소박한 왕의 방. 많은 분들이 강령전을 보고 놀랍니다. 왕의 방이 이렇게 작아요? 네, 생각보다 훨씬 작고 소박합니다. 왕의 침실은 대략 3칸 정도의 크기입니다. 현대 아파트로 따지면 방 1칸 정도 되는 크기죠. 왜 이렇게 작았을까요?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왕은 백성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검소함은 최고의 덕목이었죠. 왕이 화려하고 큰 공간에서 산다면 백성들에게 어떻게 검소함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솔선수범, 왕부터 검소하게 살았습니다. 조선 19대 숙종은 천둥이라도 치면 스스로를 책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정치를 잘못해서 하늘이 노한 것은 아닌가? 백성들이 곤궁한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으로 살았던 왕들이 어떻게 호화로운 공간에서 편하게 잘 수 있었겠습니까? 3부, 건축적 특징. 강령전 앞에는 월대가 있습니다. 근정전처럼 높은 월대는 아니지만 왕의 공간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이 월대에서 왕실 가족들의 작은 잔치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강령전의 특징 중 하나는 들어올릴 수 있는 문입니다. 여름에는 문을 들어올려 시원한 바람을 들이고 겨울에는 문을 내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한국 전통 건축만의 지혜입니다. 강령전은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 대칭 구조입니다. 가운데 3칸은 대청마루 양쪽에 각각 3칸씩 온돌방, 맨 양쪽 끝에는 1칸씩 누마루 형태의 방이 있습니다. 이런 구조는 여름과 겨울 모두를 대비한 설계입니다. 여름에는 대청에서 바람을 쐬고 겨울에는 온돌방에서 따뜻하게 지낼 수 있었죠. 4부, 강령전 주변의 건물들. 강령전은 혼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주변에 4개의 소침전이 있습니다. 동쪽의 연생전, 서쪽의 경성전. 이 두 건물은 강령전과 마주보며 서 있습니다. 정면 7칸, 측면 4칸의 제법 큰 건물들입니다. 왕의 보조 침실이나 접견실로 사용되었죠. 연생전과 경성전 뒤편으로는 응지당과 연길당이 있습니다. 정면 4칸, 측면 3칸의 작은 건물들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건물들은 왕의 식사를 데우는 중간 부엌이었다고 합니다. 수라간에서 만든 음식을 여기서 데워 왕에게 올렸던 것이죠. 원래 이 5건물은 모두 복도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비나 눈이 와도 실내에서 이동할 수 있었죠. 하지만 화재가 자주 일어나자 고종이 복도를 간소화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복도는 비만 피할 수 있는 최소한의 형태로 바뀌었고 일제강점기 때 완전히 철거되었습니다. 현재는 복원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습니다. 5부, 강령전의 역사. 강령전은 1395년 태조 4년 경복궁 창건 때 처음 지어졌습니다. 1433년 세종 15년에 한 번 고쳐지었습니다. 1553년 명종 8년 강령전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정전, 근정전을 제외한 대부분의 침전 영역 건물들이 불탔습니다. 역대 왕들의 진귀한 보물과 서적, 의복까지 모두 소실되었죠. 이듬해 중건되었지만 또다시 비극이 찾아왔습니다. 1592년 임진왜란, 경복궁 전체가 불탔고 강령전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 후 270년 강령전은 터만 남은 채 방치되었습니다. 1865년 고종 2년
흥선대원군이 경복궁 중건을 시작했습니다. 강령전도 이때 다시 지어졌습니다. 화려하게 복원된 강령전에서 고종은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또다시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육부 일제의 만행. 1917년 11월 10일 창덕궁에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덕궁의 침전들이 모두 불타버렸죠. 일제는 이것을 빌미로 경복궁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덕궁을 복원하려면 목재가 필요하다. 이런 명목으로 강령전을 해체했습니다. 교태전, 연길당, 응지당, 경성전, 연생전, 강령전 일대의 모든 건물을 뜯어갔습니다.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의 일입니다. 강령전의 목재는 창덕궁 희정당을 짓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조선의 법궁 경복궁을 헐어 창덕궁을 짓다니 이것은 단순한 재활용이 아니었습니다. 경복궁을 파괴하려는 의도적인 만행이었습니다. 강령전은 다시 터만 남았습니다. 70여 년간 강령전 자리는 빈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7부 1995년 강령전의 부활. 1990년 대한민국 정부는 경복궁 복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침전 영역 복원이 가장 먼저 추진되었습니다. 1990년부터 발굴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터에서 초석과 기단의 흔적을 찾아냈습니다. 옛 사진과 도면, 기록을 종합해 설계도를 작성했습니다. 1994년 12월 12일 강령전 복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74년 만에 강령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현판 글씨는 서예가 여초 김응현이 썼습니다. 각자장 오옥진이 정성스럽게 새겼습니다. 복원된 강령전 내부에는 왕이 사용하던 가구들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어좌, 책상, 문갑, 병풍, 조선 왕실의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현재 강령전은 궁궐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8부 왕비와는 따로 살았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왕과 왕비는 같이 살지 않았나요? 아니요, 따로 살았습니다. 강령전은 왕의 침전, 교태전은 왕비의 침전입니다. 유교의 법도에 따라 각기 다른 전각에서 생활했죠. 왕이 왕비를 만나려면 교태전으로 가야 했습니다. 교태전 문에는 빗장이 있었습니다. 왕이라 해도 안에서 빗장을 풀어줘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왕비의 존엄성을 상징하는 장치였습니다. 물론 왕이 원하면 언제든 갈 수 있었지만 형식적으로라도 왕비의 허락을 구해야 했던 것이죠. 이런 구조는 왕실의 질서를 유지하는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강령전은 화려함보다는 검소함을, 권위보다는 책임을 보여주는 공간입니다. 조선의 왕들은 이 소박한 방에서 잠을 자며 백성을 위한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천둥이 치면 스스로를 돌아보고 비가 오면 백성의 어려움을 걱정했습니다. 강령전의 작은 방은 그래서 더 큰 의미를 가집니다. 다음에 경복궁을 방문하시면 강령전에 꼭 들러보세요. 왕의 방이 얼마나 작은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작은 방에서 큰 꿈을 꾸었던 왕들을 떠올려 보세요. 다음 편에서는 왕비의 침전, 교태전으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창너머였습니다.